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내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걸까? 왜 한마디 말, 한순간의 감정이 이렇게 깊게 남는 걸까? 왜 사람들 속에서도 고독이 그림자처럼 따라올까? 오늘은 이런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프랑스 심리학자 잔시오 파생은 이들을 어른이 된 영재들 또는 감춰진 슈퍼소니커라 불렀습니다. 이 영상은 어른이 된 영재들을 바탕으로 단순히 지능이 높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의 깊이와 감정의 예민함을 지닌 이들의 내면을 탐구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에서 늘 조금 어긋난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영재성의 새로운 정의. 영재라는 단어는 보통 학업 성적이 뛰어나거나 특정 분야에서 천재성을 보이는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영재성을 이렇게 재정의합니다. 영재성은 IQ 수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방식, 사고와 감각이 복잡하게 얽힌 존재의 형태입니다. 영재성 어른들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순간의 자극, 대화, 음악, 뉴스 헤드라인을 수많은 의미, 질문, 감정으로 풀어내며 다층적으로 경험합니다. 한마디 말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 뒤의 의도, 감정, 맥락까지 불러일으키죠. 이는 더 똑똑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인지적, 정서적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이들을 비유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얼룩말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각자의 독특한 무늬를 지닌 고유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독특한 무늬는 종종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말들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얼룩말이었던 겁니다. 이 차이에서 혼란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한 내담자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늘 너무 진지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깊이 탐구했던 것뿐이었습니다. 트리형 사고의 세계. 영재성 어른들은 세상을 트리형 사고로 경험합니다. 이는 한 가지 자극이 단일 정보로 끝나지 않고 나무 가지처럼 끝없이 뻗어나며 새로운 연상, 아이디어, 감정을 만들어내는 사고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단순한 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숨은 의도, 감정적 뉘앙스, 심지어 사회적 맥락까지 분석하며 사고의 가지가 퍼져나갑니다. 저자는 한 내담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내가 멈출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생각이에요. 이들에게 사고는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드는 강물과 같습니다. 이 흐름은 세상의 모순, 불의, 혹은 미묘한 진실을 누구보다 빠르게 포착하게 합니다. 한 내담자는 뉴스에서 본 환경 문제 기사를 읽고 단 몇 분 만에 그 문제의 원인, 결과, 해결책까지 머릿속으로 그려냈지만 동시에 이 복잡한 사고가 자신을 지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리형 사고는 창의적 통찰을 가능케 하지만 끊임없는 인지 처리로 인해 에너지를 많이 소진합니다. 이는 직장에서 단순한 업무를 수행할 때도 친구와 가벼운 대화를 나눌 때도 그들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사고 방식이 영재성 어른들의 강점이자 도전 과제라고 설명합니다. 감각 과다 민감성의 풍경. 트리형 사고와 함께 영재성 어른들은 감각 과다 민감성을 지닙니다. 소리, 빛, 냄새, 사람의 표정 같은 일상적 자극이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카페의 배경 소음이 다른 이들에겐 무시할 만한 소리일지라도 이들에겐 모든 대화, 컵 부딪히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가 동시에 들려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 한 장면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그 장면의 감정이 제 안에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감각은 단순한 자극 이상입니다. 책의 한 구절, 미술 작품의 색감, 친구의 미묘한 표정 변화가 깊은 감정과 연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약점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예민함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너무 예민하다거나 생각이 많다는 말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감각을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저자는 이 감각이 영재성 어른들의 독특한 렌즈이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바꾼다고 강조합니다. 어른이 된 후의 갈등. 트리형 사고와 감각 과다 민감성은 어릴 때 호기심이나 상상력으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끝없는 질문은 똑똑하다고, 몽상은 창의적이다라고 여겨지죠.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세상은 더 엄격한 틀을 강요합니다. 직장은 효율성을, 사회는 가벼운 대화를, 관계는 감정의 절제를 요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영재성 어른들은 부적응자처럼 느껴집니다. 회의에서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지거나 사소한 농담에 어색하게 반응하고 진지한 주제를 지나치게 깊게 파고들 때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좀 넘기면 안 돼? 저자는 한 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 내담자는 직장 상사의 무심한 말 한마디, 이건 별거 아니야에 며칠 동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 말 뒤의 의도를 분석하고 자신이 과민한 건 아닌지 자책하며 이성을 가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억압은 피로와 불안, 심지어 깊은 소외감으로 이어집니다. 영재성 어른들은 말처럼 보이기 위해 가면을 쓰지만 이는 내면의 진짜 모습을 가리는 대가를 치릅니다. 감정의 깊이와 정서적 초연결성. 영재성 어른들은 사고와 감각뿐 아니라 감정에서도 깊이를 경험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날카로운 눈빛 하나가 내면을 뒤흔듭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거나 이성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격렬한 감정의 파도가 칩니다. 특히 이들은 강한 공감 능력을 지닙니다. 저자는 이를 정서적 초연결성이라 부르며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특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친구의 슬픔, 낯선 이의 고통, 뉴스 속 재난까지 개인적 고통처럼 다가옵니다. 한 내담자는 길에서 우는 아이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세계적 기아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며 며칠 동안 무기력감에 빠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감정의 강도는 단순히 기분이 널뛰게 한다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깊이 느끼는 사람의 본질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강렬함은 감정 소진이나 자기 비판의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들이 감정을 과하다고 자책하기보다 독특한 내면의 풍경으로 받아들이길 권합니다. 잠재력과 자기회의의 역설. 사회는 영재성을 성공의 보증수표로 여깁니다. 똑똑하면 뭐든 할 수 있잖아 라는 말은 그들에게 기대와 부담을 안깁니다. 하지만 많은 영재성 어른들에게 잠재력은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스스로 묻습니다. 왜 더 큰 것을 이루지 못했나? 내 능력을 낭비하고 있나? 저자는 이들의 다면적 사고가 단선적 경로를 거부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만 하나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내담자는 음악, 과학, 문학 모두를 다 잘하고 싶었지만 어느 하나에서 전문가가 되지 못했다고 한탄했습니다. 완벽주의는 이를 더 악화시킵니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예리하게 인식해 결과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한 내담자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이건 완벽해야 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 포기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타인이나 자신을 실망시킬까 두려워 위험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이 역설은 게으름이 아니라 복잡성과의 협상입니다. 저자는 이들이 실패가 아니라 탐구의 과정에 있다고 위로하며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자기 발견의 첫걸음. 저자는 자기인식이 영재성 어른들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영재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에 맞춰 자신을 깎아내리며 살아갑니다. 어른이 된 영재들을 읽거나 비슷한 개념을 접한 이들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이건 내 방식이야. 이 인식은 너무하다거나 예민하다는 수치심을 무너뜨립니다.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이었어요. 이 깨달음은 해방감을 줍니다. 트리형 사고와 감각 과다 민감성은 결함이 아니라 남들이 놓치는 진실을 드러내는 렌즈로 보입니다. 한 내담자는 자신의 예민함이
직장에서 동료의 미묘한 스트레스를 감지해 팀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했다고 깨달았습니다. 저자는 이 과정이 단순히 자신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특성을 재능으로 바꾸기. 영재성은 약점이 아니라 잠재적 초능력입니다. 트리형 사고는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연결해 창의적 통찰을 만들어냅니다. 감각 과다, 민감성은 미묘한 뉘앙스를 포착해 문제를 깊이 파고들게 합니다. 정서적 초연결성은 탁월한 경청자, 중재자 혹은 옹호자가 되게 합니다. 저자는 이 재능을 활용하는 실질적 전략을 제안합니다. 경계 설정. 과도한 자극의 아니오라고 말하기. 한 내담자는 소음이 많은 모임 대신 조용한 1대1 대화를 택해 에너지 소진을 줄였습니다. 호기심 채널링.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프로젝트 추구. 한 내담자는 직업 외에 철학 공부 모임을 만들어 지적 갈증을 채웠습니다. 자기 연민. 자기 비판 대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되새기기. 한 내담자는 작은 업무를 마무리할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하며 완벽주의를 완화했습니다. 한 내담자는 공감 능력을 살려 상담사가 되었고 타인의 감정을 섬세히 읽으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트리형 사고를 활용해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직업에서 혁신적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예민함은 통찰과 영향력의 원천이 됩니다. 관계 속에서의 조화 찾기. 관계는 영재성 어른들에게 독특한 도전을 안깁니다. 그들의 강렬함은 타인을 압도하고 깊이를 추구하는 성향은 가벼운 대화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질문이나 관찰이 사회적 규범을 깨뜨리며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한 내담자는 친구들에게 너무 진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농담에 웃지 못하고 깊은 대화에서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은 고립감을 키웠습니다. 또 다른 내담자는 파티에서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를 지나치게 분석하느라 금세 지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감 능력은 깊은 유대를 만들고 진정성은 신뢰를 초대합니다. 저자는 조언합니다. 자신의 무늬를 알면 다른 사람처럼 되려 애쓰지 않습니다. 자기 수용은 건강한 경계를 만듭니다. 한 내담자는 친구들에게 가벼운 대화보다 진지한 주제를 좋아한다고 솔직히 말했고 이후 더 편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비슷한 깊이를 가진 동료를 만나 서로의 얼룩말 무늬를 이해하며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 상호 존중의 연결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속에서 자리 잡기. 영재성 어른들은 교육, 직장, 문화의 효율성 중심 시스템에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한 내담자는 반복적 업무가 창의적 사고를 억누른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학교에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꾸중을 들었던 기억이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가정을 의문시하는 능력은 그들을 변화의 주체로 만듭니다. 저자는 시몬 드 보부아르나 스티브 잡스를 예로 들며 다른 사고가 문화를 재편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왜와 만약에를 묻으며 진보를 촉발합니다. 한 내담자는 회사의 비효율적 프로세스를 분석해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제안했고 이는 조직 전체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제는 균형입니다. 개성을 지키며 기여할 방법을 찾기. 한 내담자는 분석적 사고를 살려 데이터 분석가가 되어 복잡한 문제를 풀며 만족감을 찾았습니다. 또 다른 이는 창의적 글쓰기를 살려 소설가로 활동하며 자신의 트리형 사고를 자유롭게 펼쳤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존중받는 틈새를 개척하거나 사고의 다양성을 옹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 세계에서의 영재성. 영재성 어른들은 직업 세계에서 독특한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트리형 사고는 창의적 직업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낳고 분석적 직업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감각 과다 민감성은 디테일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제공하고 정서적 초연결성은 리더십이나 상담 같은 역할에서 신뢰를 쌓게 합니다. 저자는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 내담자는 트리형 사고를 살려 마케팅 전략가로 일하며 소비자 행동의 미묘한 패턴을 포착해 성공적인 캠페인을 이끌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감각 과다 민감성을 활용해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색상과 텍스처의 미세한 차이를 조화롭게 구성해 주목받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업 선택에도 도전이 따릅니다. 다면적 사고는 여러 경로를 탐구하게 해 한 가지 커리어를 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한 내담자는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라며 혼란을 토로했습니다. 저자는 이들에게 자신의 열정이 이끄는 방향을 따라가되 작은 실험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직업 세계에서 영재성 어른들은 자신의 문의를 존중받는 환경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유로운 분위기의 스타트업이나 창의적 협업을 중시하는 조직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당신의 재능은 틀에 맞출 필요 없다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라고 격려합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도전. 영재성 어른들의 특성은 가족 관계에서도 독특한 도전을 낳습니다. 그들의 강렬한 감정과 깊이를 추구하는 성향은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내담자는 부모님이 너무 예민하다며 자신의 감정을 무시할 때 상처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내담자는 배우자가 자신의 트리형 사고를 복잡하게 꼬아서 생각한다고 비판하며 대화가 단절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감 능력과 진정성은 가족과의 깊은 유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가족에게 자신의 특성을 솔직히 공유하라고 조언합니다. 한 내담자는 부모에게 나는 이렇게 느끼는 게 내 방식이에요 라고 설명하며 오해를 줄였습니다. 또 다른 이는 배우자와 매주 깊은 대화 시간을 정해 서로의 내면을 공유하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중요한 건 상호 이해입니다. 영재성 어른들은 자신의 문의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족도 그들의 독특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자는 가족은 당신의 첫 번째 커뮤니티라며 이곳에서부터 진정한 연결을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문화적 맥락과 영재성. 영재성 어른들의 경험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개성 강한 얼룩말들이 부적응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내담자는 직장에서 너무 독특하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교육열과 자기개발 문화는 영재성 어른들에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호기심과 학습 능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내담자는 자신의 트리형 사고를 살려 IT 스타트업에서 혁신적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인정받았습니다. 저자는 문화적 제약 속에서도 자신의 문의를 지킬 방법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소규모 커뮤니티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점차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영재성 어른들은 이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 배경, 영재성의 뇌. 영재성 어른들의 특성은 신경과학적으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높은 인지 능력을 가진 이들은 뇌의 전전두엽과 해마가 활발히 연결되어 복잡한 정보 처리가 빠릅니다. 이는 트리형 사고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감각 과다 민감성은 편도체의 높은 반응성과 관련이 있어 감정과 자극에 강렬히 반응합니다. 저자는 한 연구를 언급합니다. 영재성 어른들은 뇌의 기본 상태 네트워크가 활발해 휴식 중에도 창의적 연상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끊임없이 사고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런 과학적 이해는 영재성 어른들에게 위안을 줍니다. 한 내담자는 내 뇌가 이렇게 작동하는 거라면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라며 안도했습니다. 저자는 과학이 그들의 경험을 정상으로 재정의하며 자신감을 북돋운다고 말합니다. 내면의 여정과 지속적 성장. 저자는 영재성이 목적지가 아니라 평생의 여정이라고 강조합니다. 자기 발견은 의심과 명료함이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다음 도구를 권장합니다. 일기쓰기. 생각과 감정을 기록해 내면 패턴 이해. 한 내담자는 일기를 쓰며
자신의 트리형 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상담. 전문가와 대화하며 특성 탐구. 한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완벽주의의 뿌리를 이해했습니다. 마음 챙김. 사고의 흐름을 관찰하며 현재에 집중. 한 내담자는 10분 명상 후 감정이 압도적이지 않고 풍부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이 도구들은 사회적 소음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구분하고 직관을 신뢰하며 모든 틀에 맞지 않는 자신을 용서하게 합니다. 저자는 이 여정이 예민함을 덜어내는 게 아니라 이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회복력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집단적 연결로 소속감 찾기. 영재성 어른들은 고립감을 느끼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저자는 2에서 5%의 인구가 이런 특성을 공유한다고 추정합니다. 이 사실은 외로움을 줄이고 소속감을 줍니다. 온라인 포럼, 지역 모임, 전문 네트워크는 연결의 공간입니다. 한 내담자는 영재성 관련 온라인 그룹에서 처음으로 내 말이 이해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이는 지역 독서 모임에서 비슷한 얼룩말들을 만나며 새로운 우정을 쌓았습니다. 이 연결은 그들의 차이가 결함이 아니라 더 풍요로운 세상에 기여하는 요소임을 확인시킵니다. 서로의 문의를 알아보는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저자는 당신은 이미 커뮤니티의 일부라며 이 연결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라고 권합니다. 일상에서 특성 활용하기. 영재성 어른들이 특성을 일상에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다음 전략을 제안합니다. 시간 관리. 트리형 사고의 산만함을 줄이기 위해 깊은 사고 시간을 정하기. 한 내담자는 아침 30분을 자유 사고 시간으로 정해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감정 기록. 강렬한 감정을 기록해 객관화하기. 한 내담자는 감정 일기를 쓰며 소진을 줄였습니다. 작은 성공 축하. 완벽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작은 성취 인정. 한 내담자는 프로젝트 80% 완성에도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환경 조정. 감각 과다 민감성을 고려해 조용한 공간 선택. 한 내담자는 집에 소음 차단 헤드폰을 두어 집중력을 높였습니다. 이 전략들은 특성을 존중하며 세상과 조화롭게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당신의 문의를 끌어안기. 잔 시오파생의 어른이 된 영재들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당신이 숨겨왔던 특성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오랫동안 복잡성을 가리고 어긋난 느낌으로 살아왔다면 당신은 어쩌면 얼룩말일지 모릅니다. 이 여정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대였던 당신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트리형 사고, 감각 과다 민감성, 정서적 초연결성이 짐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고 변화시키는 선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 긴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늬는 아름답고 정교한 디자인의 일부입니다. 그 무늬를 온전히 살아내시길 바랍니다.